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오늘은 홍위부와 구미호 그리고 인간들이라는 주제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랑형님 3부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3부가 끝나기 전에 주요 인물들 스토리를 정리하겠노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40분짜리 일형 영상하고 54분짜리 빠르 영상 만들고 나서는 진행 못하고 있었는데 슬슬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3부 리뷰는 최근 전투씬들이 많다 보니 어떤 회차들은 2주 분량을 엮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업로드된 3부 68화와 69화는 차주에 한 번에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홍위부와 구미호 일족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뜬금없이 홍위부를 리뷰한다고 하니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홍위부는 호형 세계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물입니다. 항마전 이후 무려 3년 동안 아랑사를 맡아 키운 보호자죠. 이름부터 홍위부, 양아버지라는 뜻이 중의적으로 담겨있는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홍위부의 아내는 구미호 일족의 딸 미호이고, 미호는 아린의 부인인 시호의 언니입니다. 아린의 처형이 미호니까 홍위부는 아린의 처형의 남편 되는 셈인데요. 일단 아린 부부와 가족관계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엮여있죠. 구미호 일족 입장에서 봐도 홍위부는 큰딸 미호가 데려온 인간 사위입니다.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미호와 시호는 구미호 일족의 우두머리 부부가 낳은 딸로 보이는데요. 일족의 공주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만약 그렇다면 홍위부는 무려 구미호 일족의 공주와 결혼한 인간이 되죠. 아린 및 구미호 일족과 이렇게 가까운 인간은 아마도 홍위부가 유일할 듯 합니다. 게다가 3부가 진행되면서 홍위부 또한 특별한 피를 이어받았다는 떡밥이 대놓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위부가 풍을 해치울 때 사용했던 분권을 기억하실 텐데, 3부에서 완달이 천재와 싸울 때 이 기술을 그대로 쓰는 모습이 나왔죠. 홍위부가 완달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일 가능성이 제시된 것인데요. 완달과 인간의 피가 섞인 일족이라면 흥계의 일족인데, 흥계 일족의 먼 후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는 가오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가오리 또한 고획조들과 싸울 때 완달과 홍위부가 사용했던 분권을 자기도 모르게 발동시켰고, 평소에는 인간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괴력을 발휘하죠. 이렇듯 홍위부와 가오리는 흥계의 부족에서 갈라져 나온 인간의 후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들의 몸에는 미약하게나마 완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듯 3부 진행 과정에서 홍위부와 가오리에 대한 떡밥이 착실히 쌓이고 있는데요. 둘은 완달의 후손이자 인간 대표로서 언젠가 모든 신격들과 신묘한 짐승들이 사라지고 인간 세상을 도래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압카의 과업이 어쩌면 악마 예루리를 포함해 모든 신격과 신묘한 짐승들을 죽여서 인간 세상을 도래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압카는 왜 하필 인간이 절반 섞인 반인 반수로 태어나게 된 것일까? 어째서 흰산의 기운과 인간의 독한 혼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일까? 압카의 과업과 인간의 운명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홍위부라는 인물이 호형 세계관에서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리뷰 대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위부 그리고 구미호 일족에 얽힌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홍위부는 미호와 만나기 전부터 조선 조정에 몸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가 조정에서 몸담고 있던 직책은 바로 겸사복이었는데요. 겸사복은 국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 역할을 맡았던 조선의 정예 친위병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원이 50명 뿐인 정예 중의 정예이고, 사회적 신분보다 강함을 더 중요하게 봐서 다양한 신분이 섞여 있었고, 용모, 학식, 키 등이 중요 자격 요건이었다고 해요. 홍위부는 조정의 겸사복으로 있으면서 어떤 계기로 미호를 만난 것 같은데요.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미호 자체가 성격이 워낙 참하고 뛰어난 미녀다 보니까 홍위부가 반했을 것 같은데요. 미호도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그냥 거절했겠지만 홍위부 몸속에 흐르는 특별한 피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홍위부는 미호가 인간이 아닌 꼴이 여럿 달린 구미호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왠지 홍위부는 미호가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라는 사실을 알고 혼인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호가 인간으로 둔갑한 여우라는 것을 홍위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여우 구슬에 전기를 모아서 진짜 인간이 되려 했던 진심 또한 알고 있었을 듯 합니다. 까치목걸이 황유와 추이에게 습격당한 뒤에 홍위부는 마을 뒷산에서 흰 여우 한 마리를 보게 되는데, 이때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이었죠. 미호가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여우구슬을 사용한 뒤 미물이 되었다는 것을 홍위부는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겸사복 홍위부와 구미호 미호는 혼인하여 딸을 낳았는데 바로 아비사입니다. 아비사는 아랑사와는 다르게 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인간과 여우가 섞인 반인 반수죠. 그렇게 한양의 목멱산 밑에 자리를 잡고 홍위부와 미호의 혼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미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린의 부인 시호입니다. 시호는 아린과 한바탕 부부싸움을 할 때면 한양에 있는 언니 미호의 집으로 찾아와서 머물다 가곤 했죠. 홍위부는 시호 또한 인간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라는 것을 알았을 듯 한데요.
그래도 어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찾아오면 잘 대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호와 시호 그리고 청구산의 구미호 일족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3부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달이 점지한 궁극의 존재 압카를 물리치고 흰산의 주인을 차지한 흰마귀 아린과 자신들의 딸을 혼인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호와 시호의 부모로 나온 이 인물들이 왠지 구미호 일족의 우두머리일 것 같은데요. 설마 사위가 흰산 일족 흰마귀인 줄도 모르고 혼인을 허락하진 않았겠죠. 흰마귀와 딸을 혼인시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일 텐데 언젠가 압카가 복수를 시행할 때 아린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구미호 일족까지도 멸절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허락하는 위험 부담을 짊어졌죠. 홍위부와 미호가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아린과 시호는 조금 더 일족 대 일족의 정략 결혼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린 측과 구미호 측이 서로 뜻이 통하는 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악마라고 불리우는 흰마귀 아린과 구미호 시호가 우연히 만나서 썸 타고 연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혼인해서 자식인 아랑사까지 낳은 것을 보면 뭔가 목적성이 보이는 듯도 해요. 아린이 흰산의 힘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구미호 일족의 딸 시호와 결혼해서 새끼인 아랑사를 낳았다. 흰산의 힘 승계 관련해서 뭔가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홍위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양에서 미호와 아비사와 알콩달콩 살던 홍위부는 어느 날 다른 관청으로 발령을 예고받게 되는데요. 세자를 호위하는 관청이 새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쪽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때가 대략 항마전이 발생하기 3달 전입니다. 마침 시호는 아린과 부부싸움을 하고 한동안 한양의 홍위부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아린이 울라와 바람피는 것 같다고 의심한 시호가 아랑사도 내팽개쳐두고 언니 집으로 가출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호는 홍위부의 한양 집에 함께 있다가 흰산을 빠져나온 산군으로부터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된 듯 보여요. 산군은 흰산으로부터 아랑사를 빼내 탈출했는데 시호는 홍위부와 미호에게 아랑사를 맡기고 급히 흰산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시호는 아마도 산군과 함께 돌아갔을 텐데 결국 되돌아온 것은 산군뿐이었죠. 시호는 아린을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전쟁에 휩쓸려 죽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때부터 홍위부와 미호는 돌아오지 않는 시호 대신 아랑사를 맡아 키운 듯합니다. 홍위부에게는 미호가 자초지종을 대략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흰산의 힘이니 뭐니 그런 거대한 얘기는 미호조차 자세히 몰랐겠지만 아랑사는 인간의 자식이 아니며 아랑사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호하자 이 정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홍위부는 전혀 몰랐겠지만 미호는 이 무렵부터 산군과 알게 되어서 상호 역할 분담을 한 듯해요. 외부 짐승 세력으로부터 산군이 강력히 보호하고 평소 생활에서는 아랑사가 눈에 띄지 않게 미호가 잘 보호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한양에서 홍위부와 미호, 아랑사와 아비사의 동거가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아랑사를 맡게 된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홍위부는 세자를 호위하는 부서로 발령이 되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벤트가 또 발생합니다. 세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폐위되었고 홍위부는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궁에서 내쳐지고 세간에는 죽었다는 말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세자와 홍위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신분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이건 뇌피셜을 넘어 소설을 좀 써봐야 되는데요. 당시 조선 조정을 통해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조선 조정은 항마전 당시 붉은산과 동맹을 맺고 흰산을 공략하는 것에 협조했는데요. 조선은 전쟁 도중에 붉은산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들이 흰산의 힘이니 압칸이 잘 알지는 못했을 듯한데요. 다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린이라는 강력한 영물이 흰산 일대 영토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적대적인 짐승 세력인 붉은산과 흰산이 싸워서 공멸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붉은산과 손잡는 척 하면서 전쟁 중 뒤통수를 친 듯해요. 그렇게 항마전이 끝났고 결국 붉은산과 흰산 모두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압카도 다시 침대로 들어 누웠죠. 새 군사에 따르면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공멸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조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흰산에서 짐승 세력을 몰아낸 것으로 자축하던 차에 어떤 경위로 아린에게 새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린은 조선의 만호였기에 함께 살던 인간들도 많아서 조선 조정에서 비교적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을 거고 아린의 성에 흰머리를 한 깐난아기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쟁 중 죽었을 것으로 여겼던 흰머리 아이가 한양에서 발견되었다면 어떨까요? 홍위부와 미호의 집에서 말입니다. 조선 조정에 곧바로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 아랑사를 확보하기 위해 곧바로 관군이 출동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홍위부를 도와서 흰머리 아이가 한양에서 멀리 도망치도록 했다면 이는 조선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폐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홍위부 또한 왕명을 어기고 도주했기에 겸사복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사형당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죽었다고 알려진 홍위부는 저 멀리 아무도 찾기 어려운 평안도 변방의 핫배촌 까치목골에서 평민으로 살게 되었고, 거기에는 미호와 아랑사, 아비사도 함께였습니다. 누군가가 홍위부 가족을 살려준 셈인데요. 만약 세자가 홍위부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하고 그가 멀리 도망가도록 뒤를 봐줬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자의 거짓이 들통나는 바람에 왕을 속인 죄로 폐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조선 조정은 흰머리 아이를 찾지 못했으니 조선 팔도를 뒤져서 찾아내려고 했을 텐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비녀단의 수색군 역귀였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역귀로 보이는 인물의 실루엣이 김공의 집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머리에 비녀를 보면 비녀단의 누군가가 맞죠. 역귀는 때마침 흰 눈썹의 의뢰로 흰머리 아이를 찾는 중이었는데, 인간들도 흰머리 아이를 찾는다고 하니 정보를 넘겨주고 이중으로 성공보수를 받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도모지도 역귀가 인간에게 정보를 넘겼다고 의심하기도 했죠. 그렇게 조선 조정은 흰머리 아이의 행방을 찾게 되었는데, 이미 추이와 황효가 먼저 움직인 뒤였습니다. 뒤늦게 병력을 파견해서 아이를 탈취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본 세자의 폐위, 홍위부가 궁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뇌피셜로 거의 소설을 써버렸네요. 이후 홍위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군이 아비사를 잡아간 것으로 오해해서 산군을 쫓아 흰눈썹의 성까지 도달했고, 상황을 오해하는 바람에 산군의 등에 율죽을 던져서 쓰러뜨렸지만 한 팔을 잃었죠. 이후 차코갑사들에 의해서 옮겨졌을 텐데 차코장은 궁에서 홍위부와 마주친 적이 있는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위에서 소설 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면 홍위부는 한양으로 압송당해서 흰머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추궁을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홍위부도 아랑사와 아비사를 잃어버린 신세니 알 도리가 없겠죠. 그 외에도 일부에서는 홍위부가 가오리와 깊은 연을 맺게 되리라는 것이 암시되었는데요. 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재회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홍위부가 개마고원 깊이 있는 구다구까지 와서 가오리를 만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오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양에 내려갔다가 홍위부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 편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홍위부와 가오리가 만나게 된다면 홍위부는 아랑사와 아비사의 행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오리와 만났기 때문에 가오리가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홍위부가 구다국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날 텐데, 아쉽게도 아랑사와 아비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까치목골에서 홍위부와 살았던 기억을 되살려낼지 모르겠어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위부와 가오리는 미약하게나마 완달의 피가 흐르는 먼 후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온갖 괴수들과 신격들이 판치는 3부 기준으로는 이들이 낄 곳이 전혀 없지만 2부 시점 기준으로는 그래도 항마병 일꾼 정도는 어떻게 싸워볼 만한 실력은 됩니다. 물론 이걸로도 세계관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홍위부와 가오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둘이 지는 캐도 아니고 엄연히 힘캐다 보니까 칠성월의 조각 등 기물의 도움을 받아 파워업 하던가, 어딘가에서 특별한 수련을 받던가, 적어도 3부의 풍계 수준 정도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크게 활약할 부분이 그려지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품 시놉시스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가오리는 왜 차코갑사가 되고 싶어 할까 궁금해요. 1부에서는 차코갑사를 동경하고 대놓고 차코갑사 되고 싶다고 했는데 2부에서는 오히려 범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문제죠. 아마도 가오리 아빠가 범에게 물려 죽었기 때문에 차코갑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빠르가 목숨까지 구해준 마당에 범을 적대시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차코갑사가 범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온갖 해로운 짐승을 잡는 군대라고 보면 꼭 범을 잡겠다고 차코갑사가 된다는 건 아닐 수 있죠. 2부 마지막에 온갖 괴물들로부터 공격당했다 보니까 괴물 잡는 차코갑사가 되겠다고 길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가오리의 근력과 전투 실력이라면 충분히 차코갑사가 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홍위부가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여우꼬리를 모두 사용하고 미물이 되어버린 미호가 청구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미호 일족의 우두머리가 미호를 데리고 홍위부를 찾아올 가능성도 생각해봤어요. 그것이 홍위부에게 계기가 되어 붉은산 세력에 대항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고 홍위부 또한 차코갑사가 되어 짐승과의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그림도 상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위부와 구미호 그리고 조선 조정 등 인간 세력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얘기를 했네요. 사실 홍위부가 완달처럼 세계관 최강급 중요 인물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여기저기 중요하게 엮인 인물이고 부인과 아이들을 잃은 슬픔까지 간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정감이 많이 가요. 비록 강하진 않더라도 이런 특성 있는 캐릭터들이 호형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다시 등장할 홍이부와 구미호들을 기대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